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국제학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김경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여심입니다. 전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재학 중이면서 북한 장애인 인권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글로벌 통일체험 수츠 수상자로 함께 참여하게 된 대학생 최서진입니다. 사실 저는 통일이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했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만 여겨왔던 것 같아요. 군대에 간 지 얼마 안 된 동생이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꼭 통일을 해야 할까? 우리는 힘들게 지키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통일이 언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가까운 누군가는 그 당연함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멈춰 세웠던 것 같습니다. 통일? 뭐 언젠가는 하게 되겠지.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굳이 통일까지 해야 하나?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지만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때 마침 어머니께서 앞에 계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통일이 꼭 필요할까?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바로 당연하지, 한민족이었던 나라는 반드시 통일을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저한테 그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갑자기 한 질문이었는데도 어머니께서 그렇게 진심으로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듣고 나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통일에 대해 너무 무관심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아직 가족과 친척들이 북에 남아있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독일이 과거에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었다가 통일을 이룬 역사처럼 우리 한반도도 언젠가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통일을 교과서나 수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고민하고 부딪혀보고자 합니다. 현장을 제 눈으로 보고 제 발로 걷고 제 마음으로 느끼면서 경험이 생각을 넘어 진짜 현실로서의 통일을 마주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통일은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통일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체험을 통해 독일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통일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통일 이후에 어떤 문제들이 생겼는지 배우려고 합니다. 그동안 통일이나 남북한 문제를 정치학적으로 혹은 학술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봤던 것 같고 실제로 우리가 통일을 위해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독일의 분단과 통일 사례도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공부했지 그 경험이 한반도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또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반도 통일을 어떤 자세로 바라봐야 할지 독일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통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지 그런 부분들을 직접 고민해 보고 싶었어요. 물론 아직도 통일은 저한테 너무 멀고 현실감 없는 일처럼 느껴지기는 해요.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이라고도 생각이 들지 않고요. 그래서 이번 체험을 통해서 저의 시선으로 다시 한 번 더 통일을 바라보고 싶어요. 그리고 과연 한반도의 통일이 가능할지도 더 깊이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각자의 질문과 고민을 안고 2025년 7월 독일과 폴란드로 향했습니다. 첫 일정은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베르너 페니 교수님의 특강을 통해 독일과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을 정치 지리학적 관점에서 조명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독일 통일 당시 주변 국가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한반도 통일과는 무엇이 다른지를 질문했고 국제정치학적인 시야에서 통일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국회의사당 브란덴부르크문 홀로코스트 추모비 포츠담 광장과 체크포인트 찰리를 더불어 탐방하며 냉전과 분단의 상징적인 공간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각 장소를 걸으며 우리는 독일의 기억 문화와 기억의 공간이 가지는 장소성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기억과 기록의 축적이 결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연방독재청산재단에서는 안나 카민스키 사무총장님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제도가 아닌 과정을 통해 기억되고 이어져야 하는 가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통일 이후 어떤 기억을 보존하고 무엇을 직시하며 기록해야 할지를 고민했고 통일된 한반도가 어떤 사회로 나아갈지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1989년 10월 9일 동독 시민들의 평화 시위가 시작된 곳이자 결국 베를린 장벽 붕괴로 이어진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시민 저항과 비폭력 시위가 어떻게 체제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움직였는지를 배웠습니다. 당시 그 평화 시위를 서방에 보도했던 지그베르트 셰프케 기자님을 직접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기자님은 전혀 가능해 보이지 않는 일이라도 계속해서 꿈꾸고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셨고, 기자님이 꿈꾸며 원했던 장벽 붕괴는 그 한 달 후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한반도의 통일 역시 현실 가능성보다 과정과 의지를 믿고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셰프케 기자님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나의 집이기 때문에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라이프치히의 평화 시위를 보도하신 것처럼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도 통일을 나의 일,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오늘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해나갈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메들라로이트 접경 박물관에서는 동서독 경계선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 어떻게 세계사의 중심이 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철조망과 감시탑, 분단된 일상의 흔적들을 보며 분단이란 것이 단지 선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바꿔놓는 것임을 실감했고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마리엔펠트 난민 수용소는 독일 주민이 서독으로 탈출 후 처음 머문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그들의 다양한 정착 과정과 사연을 통해 통일 과정은 단일한 서술이 아니라 수많은 개인의 경험과 기억이 교차하는 복합적 서사임을 느꼈습니다. 눈물의 궁전에서는 이산가족의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던 공간을 보며 분단이 남긴 상처의 깊이와 통일의 복잡한 감정을 동시에 마주했습니다. 잠깐의 방문이 반복되며 여행이 되고 여행이 결국 통일로 이루어졌듯 작은 변화가 더 큰 전환을 이끌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독일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베를린 장벽 기념관을 방문해 직접 베를린 장벽을 마주했습니다. 우리는 옛 동독 지역에 서서 장벽 틈 사이를 통해 장벽의 반대편을 바라보며 분단 시절의 베를린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된 독일의 분단을 통해 지금의 한반도의 상황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통일을 이룬 독일의 모습을 보며 한반도의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우리는 폴란드로 이동해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바르샤바 국립국가기억원에서 공산정권 하인권 탄압의 기록과 폴란드의 과거사 청산 방식을 학습했습니다.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학살과 강제노동의 흔적을 직접 보며 기억과 교육이 왜 중요한지,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당크스의 자유노동연대센터에서는 폴란드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레흐 바웬사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연대와 저항이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르샤바 연구소 특강에서는 폴란드 역사와 민주주의에 대한 강연을 듣고 현지 대학생들과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독일 통일과 사회를 독일 청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미넨 출신의 한 청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것도 정면이지.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됐지?